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부분 증시 타임 좀 보셨어요? 대기실에서? 네, 맞습니다. 개콘이 망할 만하죠. 뭐라고요? 여러 가지 개콘의- 시장을 보는 시각차는 존재하니까. 네. 그럼요. 다양한 예, 시각이 있어야죠. 예. 아니,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저점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5.57%. 네. 매도 사이드 카드 모처럼 발동됐고. 그리고 결국 종가가 마이너스 5.26%. 지금 이제 오늘 또 3.6% 급등 출발, 뭐 상승 출발. 케빈 어시가 뭘 했길래 이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네. 그분은 임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식 지명될 때까지 과거의 연준 의장의 기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33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 시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는 기간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은 어제 굉장히 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금요일 날 금보다 은 시장이 막 30% 떨어졌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글쎄. 불안감에 이제 네. 떨으셨는데 거기에 ETF까지 막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지수의 이제 변동성이 보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했던 그러니까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이럴 네. 때 네.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종가를 보면서 참 맥이 좀 풀리면서 저녁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이런 변동성에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에. 그러니까 최근 11월,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 변동성에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라면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 어제와 같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네.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매매에 익숙했다가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왔다가 처음 보는 지금 조정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조정이 급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담아내는 게 좀 필요하지만 어제는 참 말은 쉽지 행동으로 이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케빈 어시라고 하는 분이 뭐 매파적이라고 하면 매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둘기파적이라면 비둘기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시지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가면 된다.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는 결국엔 실적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PR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쪽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 본부장께서 네. 자꾸 이 임시지명이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 만에 하나 근데 케빈 어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거의 보세요? 그렇진 않은데 않은데. 그 33일 동안 과거에 저도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봤더니 네네. 청문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또 많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꿀 마음도 없는데 언론에서는 케빈 어시의 대체자로 또 누가 급부상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뉴스의 시장은 일일비,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커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무시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은 게 난 그 의원 이름이 안 이어지죠? 저기 파월 재판하지 말라는 의장. 톰 틸리스. 톰 틸리스가 계속 그 부분 케빈 워시는 오케이인데 네. 그 파월 저기 공사비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재판하는 거 네. 그거 기각 안 하면 그거 안 했으면 나는 인증 못 한다 하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파월 재판 끝까지 가야 된다고. 네. 참 강대강이야. 예. 원래 트럼프 소송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소송하는 거 네, 좋아하고. 케빈 씨한테도 금리 인하하면 소송할 거라고. 근데 사실 케빈에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소송할 네. 거라고. 그들이 원래 이제 소송. 전면에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요인이 만약 지수의 조정 그리고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오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지금처럼 주식 비중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장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분할 매도를 꾸준히 해오면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매도하지 말고 더 가지고 올 걸 이렇게 예.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기업의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외 변수 때문에 지수가 밀리고 혹은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좀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에 YTD 기준으로 뭐 2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하다 보니 전 세계 시장이 불장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은 그렇게 불장이 아니었습니다. 1월 내내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제자리였어요. 그렇죠. 러셀 예, 2000 맞아, 지수가 맞아. 가장 예, 많이 예. 움직였다고 해도 6%에서 8% 정도 사이.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2%대 내외, 1%대 내외 이제 진폭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방향성을 보여줬던 상황에 만약에 대외 변수가 발생이 돼서 대외 변수라는 건 지금 이야기한 뭐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의 이야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프로그램 메커니즘에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더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걸 좀 이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은 가격 떨어지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보통 자산운용사들, 미국의 큰 자산운용사들이 주식만 하진 않잖아요. 네네. 주식도 하고 파생도 하는데 여기에 채권도 들어가 있고 원자재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자재에서 보통 이렇게 마진콜이 나올 만한 변동성이 보이면 뭔가를 덜어내고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됐을 때 순서가 채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을 먼저 아, 그래요? 정리하고 메꿉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의 변동 때문에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서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 더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재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저는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낙폭이 컸던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샌디스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샌디스크가 사실 금요일 날은 고점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올랐지만 하락폭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간밤 또 보면 그때 하락폭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지금은 낸드까지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네. 샌디스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산업에서 샌디스크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의 100%를 봤을 때 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샌디스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시차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조금 쉬어가냐 아니면 샌디스크가 좀 쉬어가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은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난 11월, 12월, 1월 달 같은 게 1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디램의 가격에 집중을 했다면 1월 중순,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까지 지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술의 정리를 좀 쉽게 드리면 디램이 발전한 게 HBM이고요. 네. 낸드가 발전한 게 ESSD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HBM도 워낙 좋고 네. 그다음에 ESSD는 HBM을 통해서 깔아둔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드릴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삼성전자 사실래요? 삼성전기 사실래요? 이게 삼성전자 편을 들면 또 SK하이닉스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아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삼성전자죠. 전자? 네. 전기도 좋은데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요? 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는 AI용 MLCC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거든요. 네. 그동안에 MLCC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AMD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으면서 어제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MLCC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하는 마진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AI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이 팔리면
MLCC를 많이 취급하는 삼성전기의 가장 큰 약점인 마진율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MLCC 1위인데 지금 미국,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 MLCC에 들어가는 중진류를 일본이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받아왔다고? 네, 받아왔습니다. 네, 네, 중진류를. 네. 근데 이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도 주기 싫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예. 일본이 심해에서 예. 중진류를 추출했다고 또 성공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바다에서 네. 중진류를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공교롭게 삼성전기가 잘 가다가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네. 삼성전기의 결국 경쟁사는 일본 쪽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삼성전기도 AI 산업의 고부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삼성전자하고의 싸움에선 결국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 높을 거냐, MLCC에 대한 가격의 상승 속도가 높을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지율 장벽이 훨씬 높은 D램과 낸드가 예.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융주가 최근에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네. 또 증권주도 좋고 금융주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탑 티어를 고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금융 쪽에서 본다면 KB금융이 좀 좋아 KB금융. 보입니다. 제가 뭐 예. KB금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아니고요. 그냥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금융지주를 할까 KB금융을 할까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둘 다 매출 구조와 그 구조 안에 그 비중들도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이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KB금융이 낮아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뭐 주가의 위치가 낮는 게 아니라 현재 그들의 실적과 밸류를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래서 KB금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약간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셋 증권을 보는 게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권주가 특히 미래에셋 증권이 강한 이유는 일단 증권주 전체는 지수가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앞으로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서요. KRX도 예. 지금 거래 시간을 앞당긴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ETF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번에 아마 또 폭발적으로 금투협 또 서버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ETF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1분기 실적은 보나마나 네. 지난 4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네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스페이스X가 XAI가 이제 합병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검토한다 뭐 예. 지금 스페이스X만 하더라도 IPO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XAI와 합병을 한다고 하니 또 이쪽에 투자를 했다는 미래에셋 그룹 전체가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뭐 지수의 상승도 있겠지만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로서도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지 이게 사이드카가 매도건 매수건 간에 5% 이상 올라갔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네. 그 정도인가? 예, 그래요. 야, 아니 이놈은 완전 사이드카가 지금 몇 대요 지금? 이쪽 저쪽 이요 하면 정신이 없네 지금. 어제는 매도고 오늘은 매수고. 와. 아니 그리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이거 하시 이건 너무 자꾸 이러니까 자꾸 당구장 멤버들이 자꾸 물어봐달라 해서 화요일 날은 네. 김태성 본부장 나온다고. 이또 ABL에 네. 덜컥 ABL 바이오. ABL 봐요. 이게 주봉 월봉이 좀 험악해가지고. 네. 이거 뭔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사노피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번에 성과 발표를 했는데 ABL 바이오와의 관계성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 ABL 바이오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BL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상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ABL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결과 발표를 빠르게 했는데 이게 임상 결과랑은 상관없고 우선순위가 좀 뒤로 미뤄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알테오젠으로 한번 맞고 케빈 어시라고 하는 분이 오게 되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지고 또 횟수도 2번, 3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ABL 바이오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신 아닌 불신이 좀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보통 작년에 한참 힘이 좋았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런 이슈가 나오면 기업에서도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하면 주가도 엄청나게 장중에 아랫꼬리를 세게 달면서 올라와 줬거든요. 예. 근데 ABL 바이오가 대응이 늦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날 오전에 바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시기에 워낙 반도체도 사고 싶고 그리고 현대차도 사고 싶고 그러게요. 여러 살 수 있는 시가총액 예. 상위 대형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지금 수급적으로 우선순위에 좀 뒤로 밀렸지만 BBB 셔틀 플랫폼이 그리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받아들인 돈을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비해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느끼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나면 네네. 원래 2위였던 ABL 바이오가 1위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액티브 펀드들의 ETF 그 흐름들을 보면 알테오젠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반대로 ABL 바이오의 비중이 좀 커졌습니다. 예. 그 상황이 나타난 게 바로 이제 1월 23일 금요일과 1월 26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갑자기 20% 이상 상승했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ETF를 운영하는 쪽에서 알테오젠의 비중이 줄어들고 ABL 바이오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급상승했는데 그때 이제 이상 수급이라고 좀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상승한 것만 뱉어낸 거지 뭔가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말씀 주셨으니까 네. 현대차 한참 그 피지컬 AI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이 모멘텀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쉬어가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했을 때처럼 분할 매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반도체 대비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사실 힘을 못 쓴다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건데 이제 워낙 우리의 기대치라는 눈높이가 게, 요새 네.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상승도 아니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현대차 1% 넘으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워낙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6%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상대적인 1.8% 그냥 강보합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예, 시점이라 예.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월 판매량 데이터가 확인이 됐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네. 그렇고 26년도 1월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해외 글로벌 쪽에서 약 2%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세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밸류만 놓고 본다면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이긴 하죠. 그동안에 잘 팔려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현대차인데 1월 판매량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올해는 관세의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건 이미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밸류에 로봇 밸류를 얹어서 다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가격에서 더 빠진다면 아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들은 이젠 빠져도 좀 범접하기 어려운 어제처럼 빠져도 사실 손이 안 나가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면 현대차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려오는 가격에 대한 저항은 현대차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걸 걱정하시기보단 저는 지루하게 흘러가는 걸 좀 참으시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정도. 매수 기회로 보거나.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을 보면 보통 2월과 9월에 시장이 약해요. 네. 그 사이에 여름에는 또 썸머랠리 이야기해야 되고
뭐 연말에는 산타랠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1월에는 1월 효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벚꽃 랠리, 단풍 랠리 집어넣고 그쵸. 하면 어지간하면 또 다 벚꽃에는 뭐 또 1년 12달 랠리 가능해요. 네, 벚꽃 배당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니까 잠깐 쉬어간다면 2월과 9월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거기다가 제가 거래일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17거래일이에요. 우리가 설 월화수가 연휴. 설 연휴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 주에 목금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네. 15거래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5거래일 동안 뭔가 내가 샀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다들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똑같겠지만 조금 욕심을 내고 차라리 그동안에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이 좀 적어진 부분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채우는 것에 집중을 하는 오늘 같은 날도 현대차 빠지면 계속 현대차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빠진 것 아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우주항공과 반도체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지 지금 자동차 로봇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는 본인의 갈 길을 지금 천천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이제 어제 같은 이제 장을 한번 겪고 나서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급락이면 그 다음 날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 반등은 어지간하면 공식인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미국 장도 또 도와주고 했으니까 가능했고 그렇지만 큰 그림은 큰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일단 5천이라는 어떤 타겟을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달했고 그것도 훨씬 뭐 비거리 이상으로 런이 와가지고 거의 뭐 그린에 다 왔어요 공이. 네. 그 정도까지 왔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줄이면서 조정 이후를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이왕 시화적한 거 끝까지 가는 거에 해서 즉 바이딥이냐 바이드딥이냐 세론 랠리냐 이 기본 전략은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코스피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상승입니다. 명분 있는 그러니까 상승. 정부의 정책이 밀지 않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힘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던 저는 지수. 일단 EPS가 받쳐줬으니까. 그렇죠. 지수라고 생각을 네. 해서 코스피는 확실한 명분이 예. 있는 상승이라 코스피 쪽은 매도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산다라고 했었을 때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차라리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노리는 게 맞다. 오늘처럼 상승해도 어제처럼 하락해도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장비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 소재, 그러냐면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지만 이게 매출 인식이 한 번에 확 됐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매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좀 변수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만드는 족족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 그 뒷단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소재들은 계속 공급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갈 수 없고 반도체 소재와 부품은 같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 장비는 그들의 증설 속도라든지 어떤 사용 연한에 따라서 매출이 잡힌 시점이 달라서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장비주들은 조금은 논외로 치지만 소재와 부품은 저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 지금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데 무엇을 쫓아갈까 하면 단연 탑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만 가격에 대한 저항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들 중 대신 낸드에 특화되어 있는 쪽을 보자. 하나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지금 삼형의 머티리얼즈 뒤에 붙은 기업들이 네네. 보통 반도체 소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소재나 네, 부품을. 예.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아니면 지금 로봇의 종류도 많아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종류도 많아지고 칩의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테스트 소켓 쪽 보시면 제가 이 테스트 소켓은 거의 1년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리노공업, ISC, TSE 요 세 기업은 반드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우리나라가 하드웨어가 제조업의 나라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이 박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니까 주가가 화답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지금 테스트 소켓 쪽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리노공업, ISC, TSE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선순위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는
마진율을 생각한다면 리노공업이고요. 탄력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ISC고요. 네. 나는 저 친구가 TV에 나와서 디램이랑 낸드 이야기를 해서 이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TS이고 이렇게 이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디를 우선순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순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한 달 만에 더블이 났네. 리노. 그러니까 이게 쫓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리노. 와우. 네. 그래요? 대신에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TSE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도 좀 여쭤볼게요. 왜 방산주 보면은 반도체 시험할 때 최근에 보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날은 또 같이 어제 또 워낙 네. 많이 떨어지니까 또 다시 좀 낙폭을 많이 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 많고 실제로 또 지금 뭐 수출 소식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네.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인데 올해는 저는 두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요? LIG, 넥선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 수주가 여전히 가장 높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1순위,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리고 강점이 뭐냐면 붙이는 데마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에 붙일 수도 있고 예. 우주항공에도 아, 붙일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라 만약에 변동성이 지금 지치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루닛이 소위 말하는 그 의료 AI 아니에요? 그쪽이? 뭐요? 루닛, 예 아, 맞습니다. 눈이 네. 눈이 지난주에 그거 있었죠. 무슨 유증 얘기 있었죠. 유상증자 얘기 네. 있었죠. 그 차트 이뻐서 좀 가나 싶었더니 또 그게 나와버리네. 제가 루닛은 지난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루닛, 뷰노, JLK 중에 JLK 같은 경우 혹은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개선세를 보이는데 루닛은 자꾸 줄어든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루닛보단 오히려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쪽, 의료 AI 쪽에서 보면 다른 기업들, 큐렉소라든지 고영 같은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집중을 하신다면 저는 루닛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접근한다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루닛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보실 거라면 오히려 이제 그 AI가 붙은 수술 의료 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